이번 사연은 무능력한 남편 박장시모를 참교육하고 시원하게 이혼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의 무능력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다며 며칠을 미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믿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오래 다닌 회사도 없었고 남이 시키는 일을 할 만한 성격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닮아서 욱하는 성격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 주고도 금방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 줄 아는 사람이죠.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준 적도 별로 없고요. 결혼해서 15년 넘게 남편이 사고친 뒷수습을 하고 시아버지 부도까지 겹치고 딸 하나 키우며 물새고 냄새나는 지하 월세방에서 피눈물 나는 생활도 했네요. 가사, 육아 모든 것은 제 차지였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 한 차례 이혼 위기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리고 그때는 제가 능력도 갖춰져 있질 않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기대를 말자, 혼자 산다고 생각하자 하며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막말과 욕설,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들까지도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찾고 긍정적으로 최면을 걸면서 살았더니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일도 나 하나 참으면 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넘도록 살았나 봐요. 딸아이가 고맙게도 명문대에 합격했고 이제 딸은 자기 앞길은 스스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 생각하니 걱정 하나 덜었습니다. 제 나이 50 다 됐고 15년 넘게 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딸과 둘이 살기에는 경제적으로 문제없을 정도라는 판단이 섰어요. 제 소유의 빌라 한 채도 있고요. 남편 도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딸이 대학을 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사는 것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매일매일이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나름대로 살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살아왔는데 딸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 오히려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예전보다 저에게 더 의존적이 되니 더했고요. 그전에는 딸에 대한 죄책감, 친정 부모님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이혼을 못했습니다. 조론, 별거 같은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의존하려는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쥐뿔 해준 것 없어도 시어머니가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만 했다면 이혼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며느리가 번 돈으로 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이 고생해서 해온 것으로 뒤바꿔 놓고 며느리가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 게다가 본인 기분에 따라 막말과 욕도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더더욱 이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을 배신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쪽은 내가 아니니 자신있게 이혼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딸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대찬성을 하더군요. 딸아이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아빠와 이혼을 하고 나면 나중에 아빠에 대한 부양 의무가 너에게 짐지워질 수도 있다고 했더니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저에게 얼른 이혼하고 편하게 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딸아이의 말에 더 확신이 생겨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더니 그새 시어머니에게 고자질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와 난리를 치고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해봤지만 남편의 무능력으로는 쉽게 이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말하길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업주부들 전부 이혼당하지 않았겠냐고 하는데 그렇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통화 내용, 막말, 인신공격 등을 녹음한 것들이 많아요. 이것을 변호사에게 말했더니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소송 이혼을 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줄 돈도 없는 사람이고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아서 위자료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조론이나 별거를 말했지만 그러면 당신들 얼굴을 또 보고 살아야 해서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시모와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끝까지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저를 탓하며 뻔뻔하게도 다시 마음을 돌리라는 헛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고 저를 비난하는 시어머니에게 젊어서도 밥벌이 못하던 놈, 늙어서까지 끼고 살 마음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의존하려 하겠지만 아이가 똑똑해서 해준 것도 없는 아빠를 부양하거나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 당신이 헛소리와 막말만 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무능력해도 내가 이혼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신 덕분에 이혼이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생 사람 취급도 안 해준 당신들을 돈 벌어다 부양할 마음 전혀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어요. 시모 당신도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니 둘이서 일하고 살면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시모란 사람 자기 아들 불쌍하다고 피해자인 양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모 당신의 막말만 아니었어도 이혼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신의 막말과 못된 행동 때문에 이혼이 쉽게 이루어진 것이니 아들이 불쌍하다면 그렇게 만든 것은 당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남의 집에서 재수없게 통곡하지 말고 나가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던지 하라고 시모와 남편을 내보냈어요. 살던 집은 이혼소송 판결과 동시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딸과 둘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를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와 신우의 막장 행동을 사사건건 막말로 응징해서 지금은 편안하게 사신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서 아이 데리고 집에 들어와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좀 지겹기도 하네요. 시댁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저와 나이 비슷한 분들의 글을 종종 보곤 해요. 저희 시어머니와 비슷한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 얘기도 많이 봤네요. 저는 시댁 스트레스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는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저에게 막말도 좀 하고 그러면 신나게 참교육해 드리는 재미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마저 들어요. 저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저희 시어머니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저한테 못되게 굴었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 제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살고 계세요.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군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정신교육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도 쉽지는 않았죠. 어른에게 불손하게 굴면 안 된다는 세뇌된 교육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결혼식 날부터 시어머니가 막장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으로 밥값을 내는데 모자라면 창피하다고 저희 쪽에 들어온 축의금이랑 합쳐서 계산하자고 하셨대요. 신랑에게 말했는데 신랑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고 시어머니에게 사실이냐고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군요.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그럴 수도 있는 것이냐고. 우리 부모님이 아셨으면 거지들과 사돈 못 맺는다고 하시면서 결혼식 날 결혼 엎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거지라는 말에 시어머니 격분하셔서 소리 지르시는데 남편과 제가 거지 맞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는 거지인데 거지인 줄도 모르는 거지 중에 산거지라고 계속 말했죠. 아버님도 어머님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분이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우기시니까 내가 직접 시댁 어른들에게 이게 거지 같은 짓인지 아닌지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잘못했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술을 자주 드세요. 술 드시면 밤이고 새벽이고 계속 전화를 하셨습니다. 신랑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시고 저 바꾸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네가 며느리로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집이 예전만큼 편안하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못 받아서 다음날 낮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보면 전화를 안 받으시고 밤에 다시 술을 드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지만 두서없는 술주정이었죠.
한동안 시어머니의 술주정에 시달리다 보니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를 받으면 제가 먼저 시어머니를 구박했습니다. 구박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어머니 이렇게 술 드시고 전화를 해서 자식들 괴롭히는 짓은 그만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희들이 잘하면 본인이 이러겠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말고 잘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했죠. 어머니도 여자인데 여자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면 내가 너무 망신스러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두었다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서 미치겠다고 했어요. 술주정하는 것들은 몽둥이가 약인데 어머니 그러다가 며느리한테 매 맞는 시어머니 될 수도 있다고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래도 제가 가끔 성질이 나오는데 아무도 못 말린다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밤이나 새벽에 술 드시고 전화하시는 것이 뜸해지기는 했지만 완전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한 번은 또 술 드시고 밤늦게 전화를 했길래 내 성질 건드리지 말랬죠? 당장 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세요. 전화에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그때 신랑은 자고 있었고 제가 혼자 차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배를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없는 척 하신 거겠죠. 일부러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술 드시고 전화 안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돌도 안 되었을 때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부모님 두 분 다 담배를 피우세요. 화장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담배 냄새가 나길래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죠. 시어머니는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갈 일도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댁과 영 끊고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좀 커서 왜 우리 애는 할아버지 댁에 안 가냐고 물으면 할머니가 손주보다 담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안 보고 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뒤로 6개월간 시댁과 영 끊고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에 차례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음식이나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하는 음식을 안주 삼아서 술이나 먹고 있고 제가 표정이 굳어지니 신랑은 어쩔 줄 몰라 하고 1시간 정도 일하다가 신랑에게 집에 가자고 했어요.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며 우물쭈물하고 있길래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놀라서 저를 쳐다보며 일 안 하고 어디 가냐고 하더군요. 나도 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려고 간다고 했죠. 그리고 신우에게 형님은 시댁 가서 일도 안 하고 왜 여기 와서 민폐나 끼치고 있냐고 했더니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냐고 했고 시어머니에게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명절에 친정에 와서 술이나 처먹고 있냐고 했죠. 그따위로 하다가 형님 이혼당하면 어머님이 평생 데리고 살 것이냐고 했더니 신우가 욕을 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남편이 신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나와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나는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이 술이나 먹고 있어서 열받아서 일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았어요. 시댁에 할 말 다 하고 저도 성질대로 다 했으니까요. 마지막 사건은 어이없게도 시어머니와 신우의 외모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외모가 좀 별로예요. 키는 큰데 좀 통통한 편이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마른 체형의 평균 외모거든요. 그런데 둘은 본인들 외모가 아주 뛰어난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덩치가 크다, 여성스러운 면이 없어서 남편 사랑받기 어려울 것이다 같은 말들을 종종 했어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한 번은 제가 그날 기분이 별로였는지 저도 모르게 성질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키 작고 말라서 볼품도 없는 분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거든요. 둘이 마주보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못생겨서 능력도 하나도 없는 남자와 결혼한 것을 보면 어머님과 형님은 본인들 외모를 모르겠냐고 했더니 웃음기가 싹 가시더군요. 내 남편은 비록 막되먹은 집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능력 키워서 대기업 다니지 않냐고 비웃으면서 말해주었더니 시어머니와 신우 표정이 썩었더라고요. 내친 김에 못된 소리 좀 더 해주었습니다. 나는 예뻐서
돈 잘 벌고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 남편과 사는데 두 분은 삶이 괴로워서 매일 술이나 드시고 사는 분들이니 나랑 비교가 되겠냐고 해주었네요. 제가 말씀드린 일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굵직한 일들만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참 웃긴 게 손주는 있건 말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고모부가 있으면 담배를 안 피우더라고요. 형님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고모부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시댁에서 제가 담배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은 사위가 있으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안 피우시나 보다고 했더니 시어머니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친정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형님이나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어머님이나 참 한심하다고 했더니 고모부가 형님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군요. 고모부에게 형님이 술주정은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술만 드시면 밤이고 새벽이고 저희에게 전화로 주사를 부리셔서 한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술주정에는 몽둥이가 약이란 것을 고모부도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언젠가부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에게 진상 같은 소리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것뿐 아니라 제 앞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듯한 느낌? 이 동네 미친년은 본인들밖에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으로 시댁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랬던 것은 아니니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저도 좋게 돌려 말해보기도 하고 더 잘하면 진심은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댁에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쉽게 포기하기는 했지만요. 남편도 제 편이고 요즘은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그런대로 살만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막 나가다 보니 이게 습관이 돼서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마음속으로 조심하려고 다짐하고 있어요. 아이도 좀 커서 손도 덜 가고 하니 좀 심심할 때는 시어머니와 형님의 막장 같은 행동이 있으면 안 심심하겠다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저 좀 대 같죠? 이번 사연은 막말에 허세 가득한 시부모님에게 사사건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한 지 만 2년 되었고 6개월 아이 하나 있습니다. 신혼이라면 신혼입니다. 아이에게 온 신경을 쏟느라 신혼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제가 처음부터 시댁에 막가파식으로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쁨 받으며 시댁과 잘 지내겠다고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드시고 싶다는 것을 사드리고 왔습니다. 남편 없이 저 혼자 간 적도 많아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고 보니 내가 뭘 위해 그러고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너무 힘들면서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은 저 혼자 오버하고 혼자 실망해서 막장 며느리가 된 것이기는 하네요. 저희 시아버지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똑똑한 줄 아는 분이세요. 돈은 없는데 있는 척은 하고 싶고 여기저기 무슨 일이든 참견해서 본인의 조언대로 하길 바라는 전형적인 허세 가득한 분입니다. 첫 번째 일은 입덧 때문에 생긴 일이었어요. 입덧을 하고 있는데 상품 가치도 없는 단맛도 거의 없는 사과를 시아버지가 아는 과수원에서 가져와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들 먹을 과일은 박스로 주문하면서 며느리 먹을 과일은 이딴 것을 주냐고 했죠. 과수원에서 버리는 사과를 가져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먹으라는 시아버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너희 할아버지가 이랬다고 이 얘기 꼭 해줘야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 당황하시더군요. 임신 7개월쯤에 아이 이름을 지을 것인데 시아버지 아는 철학관에 가서 지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장명비가 40인데 당신이 20을 미리 냈으니 저희 보고 20을 내라 하셨습니다. 명절에 큰아버님 댁에 갔을 때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 계실 때 얘기했어요. 세상에 손주 장명비를 반띵하자는 시아버지는 저희 아버님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모두 얘기해버렸죠. 큰아버님, 작은아버님이 엄청 비웃었는데 저에게 나중에 그런 소리는 왜 하냐고 하시더군요. 손주 장명비가 아깝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집안 내력인지 궁금해서 큰아버님, 작은아버님들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가 장명비 다 내셨어요. 하지만 아이 이름은 저희가 예전부터 지어놓은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지어온 이름으로 하지 않았다고 난리를 치는 시아버지께 전부터 아이 이름 지어놓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럼 장명비는 왜 본인에게 다 내라고 했냐 하시더군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아버님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어온 이름인데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름으로 출생신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뒷목 잡으시더군요. 저 출산 예정일이 명절쯤이었는데 시댁을 놔두고 굳이 우리 집에서 설을 지내겠다고 우기시더군요. 시댁과는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전이며 만두며 차례 음식 다 했습니다. 남편이 좀 도와줬지만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저희 집에 와서 시아버지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셨습니다. 이제 홍동백서대로 제사 잘 지낼 수 있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인터넷에 그런 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검색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아는 것이라고는 홍동백서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음식 나르게 하고 상에 음식 놓는 것은 시아버지에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있어서 잘 몰랐는데 아버님이 한참을 고민하면서 음식을 놓았다고 해요. 상에 놓인 차례 음식을 보니 제멋대로더군요. 이건 조유리 시대로 놓아야 하고 이건 어동육서 이러면서 시아버지가 잘못 놓은 음식들을 제가 다시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아버님 이런 거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으니 제가 이따 차례 끝나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 차례 음식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집에서 차례 제사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몇 대조까지 차례를 지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시 조부모님까지 큰 집에서 지내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누구의 차례를 지내냐고 시아버지께 여쭤봤어요. 그리고 지방 쓰시라고 종이랑 붓펜을 가져다 드렸죠. 시아버지는 떨고 계시더군요. 얼른 지방 쓰시고 차례 지내자고 했습니다. 큰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우리 집에 차례상을 차리라고 하니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생각했다고. 나는 시댁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니 이제 무슨 사정이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시아버지 아무 말씀 없으시더군요. 무슨 쌍놈의 집안도 아니고 아들 둘이 따로 차례를 지내서 조상님들 헷갈리게 만드는 일은 왜 버리셨냐고. 우리 아빠 같았으면 이 차례상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냥 나와 뱃속의 아이가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한 것이냐고 했죠. 결국 차례는 안 지내고 음식만 먹었습니다. 신우가 점심에 왔는데 심해부에게도 있었던 일 전부 말했어요. 심해부도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런 망신당할 짓은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 5일 뒤에 출산했네요. 아이 태어나면 출산휴가 6개월만 하고 복직하려고 했습니다. 돌진하면 어린이집 보내려고 했고 그 전에 6개월 정도 시어머니가 아이 돌봐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여행을 다녀야 해서 아이를 못 봐주겠다고 친정엄마 올라와서 아이 봐주라고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베이비시터를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라고 친정엄마 올라오시라고 막무가내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고 일하는 중이라 못 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남편과 상의 끝에 친정엄마 서울로 아예 모셔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한 것이었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가 자기 예뻐한다고 저희 엄마 모셔오는 것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내막을 모르시고 시부모님이 아이 보러 저희 집에 왔다가 친정엄마 앞에서 입방정을 떨더군요. 사돈은 언제 내려가시냐고 묻길래 아이 봐주는 조건으로 노후까지 책임지기로 했다 말씀드렸어요. 본인은 이제 아들 덕보기는 다 틀렸다며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친정엄마가 그래도 다 나중에는 친가 따르기 마련이라고 말했는데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그럼 자식에게 도움은 안 주고 덕만 보려고 하셨냐고 묻더라고요. 손주보다 여행이 더 중요한 할머니인데 자식 덕을 보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다고 했더니 두 분 다 뒷목 잡으셨어요. 출산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생일이었어요. 직접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뻔하죠. 제 생일상을 받겠다는 말씀이셨어요. 짜장면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계신데 생일 음식 좀 하지 그랬냐고 하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신 건지 내 생일을 축하하러 오신 건지 물어봤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입 꾹 다물고 계시길래 내 선물이나 돈 봉투 가져오신 것 있으면 달라고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며느리 생일을 빌미 삼아 잔치 음식 먹고 싶은 시부모님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 고생시켜서 잔치 음식 먹고 싶으시냐고 물었죠. 이럴수록 부모 자식 간에 멀어지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얼굴은 또 새빨개졌어요. 그리고 3주 뒤에 남편 생일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본인 아들 생일에는 생일상 꼭 차리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가 계시고 저도 몸 좀 추스렸는데 남편 생일상 하나 못 차려주겠냐고 했죠. 남편 생일 전날 생일상 잘 차리라고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한 시어머니에게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 불편해할 것 같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식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서 말을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아버님처럼 마음도 정신도 가난한 분들은 처음 봤다고요. 아는 척도 잘하시고 있는 척도 잘하시지만 알고 보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아들 며느리한테 대접은 받고 싶으셔서 대접을 강요하고 계시니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시댁에 갈 일이 없을 것인데 남편까지 못 가게 하지는 않을 테니 그리 아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가 잠시 뒤에 전화하더니 불만이 있으면 대화로 풀면 되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은 워낙에 일방통행이신 분들이라 대화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되더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렇게 독하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우리 엄마와 서로 잘하며 지내고 있으니 이혼까지는 생각 없지만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더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통화 내용 다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이 돌봐주는 일 가지고 시어머니가 장난친 것에 많이 화가 나 있었나 봐요. 자기도 앞으로 본가에 안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신우가 저에게 전화해서 제가 하는 얘기 들어주고 힘들었겠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을 받아줘서 마음이 많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래도 시댁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고 남편에게 딸을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바뀔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왕래를 하면 같은 일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신우와 친정엄마를 봐서라도 제가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해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를 않네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시댁과 평생 왕래 안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혼전 임신이라고 가정교육 들먹이며 온갖 막말을 하던 시모와 신우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신사를 즐겨보는 결혼 8년차 아줌마예요. 아이 둘 있고 맞벌이 하는 아이 엄마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도 사이코 같은 짓 하면서 살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사이코였으면 제가 이렇게 못했겠죠. 이기적이고 무식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것도 자기들한테 세게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자기들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어머니와 신우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며 막말과 막대먹은 행동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열심히 일했습니다. 목표로 했던 결혼 자금이 모아지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전문직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가진 자격증으로 어렵지 않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퇴사를 할 수 있었어요. 퇴사를 하고 여행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때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저는 너무 떨리고 눈물이 나는데 남편은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지내자고 하는데 아이를 지우고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남편과 살게 되면서 저희 집에 결혼 허락도 받고 결혼 준비도 했습니다. 3층 주택 건물에 1층은 아가씨가 살고 2층은 월세를 주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3층은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새 시아버지와 살고 있었습니다. 2층에 살던 사람이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2층에서 살 예정이었어요.
그때까지 3층에서 시부모님과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과 심하게 다투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언성을 높이며 결혼하지 말자고 다시는 안 볼 생각으로 나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니까짓 게 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냐? 니 멋대로 나갔으니 다신 들어올 생각 말아라.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것도 참아줬는데 이제 와서 이러느냐? 애 가진 게 자랑이냐? 너같이 못 배워먹은 것들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갖더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모 욕먹일 짓을 한 것도 모르냐? 별의별 말을 다 들었네요.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는 제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남편과 싸웠어도 어른 있는 집에서 제가 집을 뛰쳐나간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뭔가에 홀린 듯 그때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했고 1년간 2층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가 결혼 전에 집을 나갔던 것을 지금까지 꺼냅니다. 요즘은 그 얘기 거의 안 하긴 해요. 제가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결혼 준비 중에 시어머니 말씀이 남편은 집도 있고 땅도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뭐 해올 거냐? 아기 태어나면 봐줄 테니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는 몇 년 뒤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신혼을 시작했고 혼수도 그 집에 넘칠 만큼 과하게 해갔어요. 예단도 1,000만 원 보내고 200 돌려받았습니다. 분가할 때 시어머니 이 집은 내 집이고 이 집 말고는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집 명의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약속이 다르지 않냐고 말했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가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며 말을 돌리더라고요. 분가 후에 명절 때 돌아가신 아버님 차례상을 저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새 시아버지와 함께 지인들과 놀러 간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주위 사람들에게는 차례 잘 지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다 큰 자식들이지만 이게 얼마나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인지 생각도 없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어버이날 시댁에 가는 날짜와 시간을 남편과 신우가 정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가씨네와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가씨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성질을 내더니 욕까지 퍼붓더군요.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새언니인데 그런 쌍욕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었어요. 우리 아들 100일 때 친정에서 팔찌 반지 등등 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애한테 이런 걸 해주는 게 얼마나 무식한 것인지 아냐고 하면서 정작 시어머니는 떡이랑 음식만 잔뜩 싸가지고 가셨습니다. 첫째가 3살 때 제가 유산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네가 많이 챙겨줘라, 힘들 거다,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로는 여자가 몸 간수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네요.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이 악물게 하면 뭐가 이득이 된다고 이러시는지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적을게요. 친정에서 쌀 보냈더니 시어머니 왈 요즘 쌀값 싸더라. 제가 혼전 임신이라고 말끝마다 가정교육 사소한 일 가지고 난리를 쳐서 제가 빌고 끝낸 일도 참 많았어요. 결혼하고 몇 년 뒤에 남편이 지금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 새아버지가 사실은 3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고 저도 알고 있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저에게 혼전 임신 가지고 가정교육 들먹이더니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버님과 혼전 임신으로 낳은 첫째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결혼 전에 아이를 지운 적도 있더군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남편아, 이런 것은 진작 말해줬어야지. 둘째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오시지도 않더군요. 이 일로 남편도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신우 아이들에게 저희는 때때마다 해줄 거 다 해줬어요. 입학한다고 생일이라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트집 잡아 지랄 떠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태어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안 온 것 때문에 남편은 한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말은 안 해도 자기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한동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무슨 소리를 해도 참고 살아온 것은 내 아이의 할머니이고 고모라서 참은 것인데 그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니 이젠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의 혼전 임신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 신혼에도 와 있고 셋이 아버지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뭐가 그리 심통이 났는지 저에게 혼전 임신을 들먹이면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더군요. 제가 집안 내력인가 보죠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어머니가 혼전 임신으로 땡땡 아빠 낳았잖아요. 요즘이야 혼전 임신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때는 정말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었는데 어머니가 엄청 밝히셨나 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말을 못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그 시절에 혼전 임신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머니는 어린 나이부터 많이 밝히는 체질이었나?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 말 더듬으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시어머니 만나기만 하면 제가 나서서 우리 첫째를 혼전 임신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괜히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이었다는 사실과 가정교육을 들먹였죠. 시어머니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어쩔 줄 몰라 했는데 한 번은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성질 냈어요. 어머님은 내가 혼전 임신이라고 그렇게 가정교육 들먹여 놓고 나는 그러면 안 되냐고 했더니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정말 이성을 잃고 막말 좀 했습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 받는 거라고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웃으면서 얘기해야 시어머니가 더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끝까지 웃는 표정 유지했어요. 계속 놀리듯이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버님이 세 번째 아버님인 것도 얘기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남자 없으면 못 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외로워서 재혼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남편과 아가씨의 아버지 제사나 차례는 같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런 것도 가정교육으로 못 배우셨냐고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둘째 때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무 말 없었네요. 진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신우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막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적으면서도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가씨가 아이 지운 것도 들먹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할 때였는데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한테 그전처럼 싸가지 없게 굴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 밥 먹다가 신우 남편도 있는데 아가씨는 혼전 임신은 아니지만 아이 지운 적도 있다면서요? 이 말을 뜬금없이 말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 얼굴이 확 굳어져 버리더군요. 그리고 고모부가 무슨 소리냐고 놀라서 묻는데 다 아는 얘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아가씨가 아이를 지운 것이 고모부랑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그런 사실은 저도 몰랐거든요. 고모부와 연애할 때 그런 건 줄 알았다고 제가 괜한 말을 꺼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신우가 고모부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아이를 지웠다는 사실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욕도 하던 신우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남편과 이혼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나도 똑같이 갚아준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그런 얘기는 왜 해가지고 부부 사이 나빠지게 하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어머니는 그럼 이모님들과 이모부님들 앞에서 내가 혼전 임신이라고 가정교육 어쩌고 하던 것은 왜 하신 것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가씨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게 남자랑 자고 다닌 것인데 왜 저를 원망하냐고 했죠. 그런 일이 있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에게 잘하더라고요. 제 눈치를 보고요. 남편과 사이도 좋아졌어요. 특별한 날 아니면 시댁에 잘 가지 않지만 가면 한 번씩 뒤집어 놓고 옵니다. 신우는 시댁에 저희가 갈 때 안 오더라고요. 제가 매친한이 커서 그런지 성질이 더러운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지금도 당한 것이 생각나서 시어머니와 신우의 약점을 저도 모르게 들먹이게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번 사연은 맞벌이여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이라던 예비신랑과 예비시모 앞에서 시원하게 파혼을 선언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 봄에 결혼 예정이었던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한동안 가사 분담 문제로 얘랑과 다투다가 얘랑 어머니 앞에서 대놓고 파혼하겠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른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린 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요. 얘랑은 계속 전화해서 잘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어떤 것을 잘하겠다고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았어,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더 짜증만 나더라고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얘랑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아이는 언제쯤 낳고 양가에서 지원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이니 어디에 집을 얻고 등등 세부적인 계획을 서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양가에서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금액은 똑같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사 육아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얘랑이 밥은 무조건 저보고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 예정이었어요. 맞벌이니까 집안일 다른 것은 다 도와주겠다. 대신 밥은 무조건 네가 해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요리를 잘하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요리를 못해요. 그래도 얘랑보다는 잘하긴 하겠죠. 저희는 둘 다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경력이 있는데 얘랑은 그때 어머니가 밑반찬, 찌개, 고기 등의 음식을 다 해서 보내주셨대요. 그래서 자취를 몇 년간 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계란찜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저희 엄마가 저 자취하는 동안 반찬을 보내주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찾아가며 이것저것 해본 정도였습니다. 경험으로 치자면 남친보다 제가 좀 낫긴 하겠죠.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것이겠지만 요리에는 소질도 흥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얘랑과 얘기를 하는 중에 제가 얘랑에게 식사 준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어요. 얘랑은 바로 싫다고 하면서 요리는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더군요. 자기는 설거지를 하고 다른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주변에는 남자가 요리를 하는 집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빠도 그렇고 친척들을 봐도 남자가 요리를 잘하는 집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요리를 못한다고 하길래 저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얘랑은 그래도 자기보다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으니 저보고 하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밥 차리는 것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얘랑은 맨날 요리하지 말고 제가 안 할 때는 배달 음식을 먹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차라리 집에서 음식을 아예 하지 말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자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대요. 그리고 밥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 그건 옛날에 여자가 바깥일 하나도 안 하던 시절 얘기지 지금은 똑같이 돈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안일에 남녀 구분이 어디 있냐고 따졌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것도 똑같은 입장이고 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둘 다 하기 싫은 일을 자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얘랑의 단호함에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혼자 생각해 보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밥에만 꽂혀서 얘랑이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랑의 집에 갔다가 사건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전혀 몰랐던 얘랑 어머니를 알게 되었죠. 얘기 도중에 어머니께 제가 요리에 자신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둘이 살면 밥을 사 먹는 것과 밥을 해 먹는 것이 비슷하게 돈이 들어가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서 생각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엄청 혼나게 되었습니다. 밥은 예전부터 여자가 하는 것이고 옛날에도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자는 집안일을 도와주면 고맙고 아니면 아닌 것이었다고 하면서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이 답답한 와중에 얘랑을 보니 옆에서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우리 엄마 잘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세대 차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저에게 너희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셔서 이런 거 교육을 못 하셨나 보구나. 그래도 괜찮아. 살면서 나한테 잘 배우면 돼. 이 말씀에 겨우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그냥 내려놓게 되었네요. 저 이 결혼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더군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냐고 하시는데 더 실망스럽기만 했어요.
우리 엄마 일하셔도 자식들 가르칠 것은 다 가르치셨다고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맞벌이를 하면서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자는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많지 않다고 했죠. 요즘 부모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것인데 벌써부터 불행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엄마 욕 먹여가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집으로 오는데 얘랑 어머니께 더 쏘아붙이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얘랑에게 계속 전화 오는데 톡으로 오늘은 통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날 얘랑과 통화하는데 얘랑은 또 내가 잘할게. 막연하게 잘하겠다는 이 말이 더 답답했어요. 우리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무 불행할 것 같으니 여기서 그만두자고 말했습니다. 얘랑은 후회 없겠냐고 묻더군요. 후회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그만둔 것을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어머니께 잘못된 가정교육을 받은 것이 문제점인 사람은 평생 고쳐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톡으로 계속 다시 생각해보자,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냥 차단해 버렸습니다. 부모님께도 있었던 일 전부 말하고 헤어졌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여자라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는 없다고 자식도 보나마나일 테니 잘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귀다 헤어진 것과는 느낌이 약간 다르긴 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다 헤어지게 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얘랑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았습니다. 어른에게 제가 막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잘 판단한 것이겠죠? 이번 사연은 동지에 팥죽 안 했다고 화내던 신우를 시원하게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말 미친년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신우의 집에 가서 일 저지르고 왔습니다. 늦둥이 남편 본인도 지 누나들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살았으면서 착하기만 해서 자기가 힘든지도 모르고 살았나 봐요. 이제는 자기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고 하면서 달라졌네요. 저희는 결혼한 지 4년 되었습니다. 32살 동갑내기 부부이고 둘이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다가 아이 낳으려고 계획해서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우들은 둘 다 40대 중반이에요. 늦둥이 외아들인 남편, 예쁨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죠? 아주 어렸을 때는 예쁨 많이 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누나들의 등살에 성격도 소극적으로 변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학 다닐 때 소모임 장을 맡으면서 자기가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잘생기고 활동적인 남편을 만나 시댁도 그런 성격이겠지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세요. 잔소리 하나 없으시고 왜 아직 아이 없냐 물으신 적도 없습니다. 문제는 신우들이에요. 특히 큰 신우가 문제인데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리버리해서 내가 잘못한 것인가 했죠. 그런데 딱 1년 지나 보니 신우들은 지랄하기 위해 지랄하는 인간들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애 때도 서로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자식 생일에 미역국이나 끓여주시는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지금도 생일이면 친정과 시댁에서 미역국 먹었냐고 전화가 오는 정도예요. 결혼하고 2달 뒤에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일을 음력으로 해서 매년 헷갈려요. 그때 핸드폰 일정에 적어놓고 있다가 라운드티 하나 선물로 사주고 미역국 끓여주려고 했습니다. 남편 생일 전날 신우 둘이 전화로 엄청 화를 내는데 정말 정신없었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혼하고 남편 첫 생일이면 생일상 거하게 차려서 시댁 식구들 초대해 대접해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큰 신우는 전날까지 저를 믿고 기다렸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배웠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퇴근해서 부랴부랴 장 받아가 남편 생일상 차려서 시댁 식구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얘기하다 알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생일이라고 해서 딱히 특별한 것 없었다는 것을요. 그냥 어머님이 미역국 끓여 놓으시면 먹고 그게 다였대요. 이 일 때문에 신우들 무서워서 시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시댁 경조사 모두 잘 챙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신우가 전화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날은 무려 동지였습니다. 아들네가 시댁 가까이 살면서 며느리가 아무리 일을 한다 해도 그렇지 동지에 팥죽도 안 해다 드리냐는 것이었죠. 결혼 4년 만에 며느리가 동지에 팥죽을 써다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이 비슷한 일들이 있긴 했었어요. 초복과 중복은 아무 말 없더니 말복에 시부모님께 연락도 없고 삼계탕 한 그릇도 안 사줬냐고 큰 신우가 소리를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미친 신우 말대로라면 단오에는 시부모님 창포로 머리 감겨드려야 하는 것인가요? 정월대 부르면은 쥐불놀이 시켜드려야 하고요. 근데 매년 이러는 것도 아닌 것을 보면 신우 본인도 생각이 나면 지랄하고 생각 안 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신우들을 더 이상 못 봐주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른 용건으로 전화한 적은 거의 없고 남편과 저에게 꼬투리 잡아 지랄거리는 전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본체도 안 하고 있다가 뭐 하나 거슬리면 지랄을. 그리고 꼭 마지막에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하니? 이러는데 기본 상식도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정말 더럽답니다. 새해 첫날 큰신우 집에 모였습니다. 큰신우가 이사를 한 지는 좀 됐는데 그날 집들이 겸 해서 모이자고 했어요. 자기네 집에 가족들 초대한 적 거의 없는데 웬일? 이러면서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는데 일반 가정식이었습니다. 특별히 해놓은 음식도 없었고요. 근데 이거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손님 오면 거하게 한 상 차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서 배달 음식 상에 올렸다고 그렇게 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상을 차려?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사를 한 지도 꽤 됐는데 이삿짐 정리도 다 돼 있지 않더군요. 저희 집에 왔을 때 빨래 좀 밀렸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말이에요. 자기는 예의 격식 이런 거 나몰라라 하면서 저에게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내가 이런 것도 알려줘야 하니? 이러던 큰 신우 말이 떠올라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신우 안방에 새 달력이 걸려 있는데 보니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가족들 생일이나 기념일 뿐 아니라 절기들 중에서도 체크된 날이 꽤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낙서 좀 해 놓았습니다. 지랄하는 날 이렇게 적어 놓았죠. 그리고 떨림 반 설렘 반으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남편도 엄청 웃더니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 집에 있는데 큰 신호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 신호가 다짜고짜 소리 지르는데 남편은 뭐 틀린 말 했냐고 하더군요. 내용이 뭐냐면 달력에 적은 거 누구 짓이냐 묻는 말에 남편은 자기가 적었다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신우에게 누나가 별 기념일도 아닌 날에 우리한테 전화로 소리 지르고 그래서 지랄하는 날 정해놓고 그러나 보다 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 다 들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계속 웃으면서 맞는 말이지 않냐고 큰신우 약을 올리더라고요. 큰신우가 저를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남편이 저 화장실에 있어서 못 바꿔준다고 하는데 제가 받았습니다. 네가 한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복에 시부모님 삼계탕 안 사드렸다고 너희 같은 부부 없다고 한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님네 달력에 체크된 날 중에서 지랄하는 날로 정하고 체크해 놓으셨길래 제가 대신 적어드렸다고 말했어요. 본인이 말을 해줘야지나 아니까 그런 것이라길래 그런 사소한 것은 몰라도 되고 어떤 때는 뭐라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면 형님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전화로 우리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분이 아무리 좋아도 그날은 잊지 말고 꼭 화내시라고 달력에 적어드렸다고 했어요.
뭐라 하면서 괴성을 지르는데 말 같지 않아서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보나마나 큰 신우는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드렸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별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번 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믿고 신우들이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이번 한 번만 시부모님 속상해 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형제끼리 싸우는 것이 안 보고 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덜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이번 사연은 집을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던 시부모님을 시원하게 참교육하고 연 끊었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다 되어가는 임산부입니다. 지난 추석 때 시댁에 가서 집 해주기 전까지는 연 끊고 지내겠다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이렇게만 들으시면 제가 돈 밝히는 못된 며느리 같죠? 집 해준다고 며느리에게 사기쳐서 마음껏 부려먹으려던 분들이 저희 시부모님이세요. 암튼 시원하게 할 말 다 했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풀려서 이대로 편안하게 살려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부터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했었는데 우선 둘이 작게 시작하고 아이 생기면 해주신다 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투룸 전세 시작했고 돈을 더 모아야 했기 때문에 아이는 나중으로 미루고 있었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시부모님은 애소식 없냐고 스트레스를 참 많이도 주셨습니다. 아이 생기면 집 해주신다는 말씀 덧붙이셨고요. 결혼하고 1년쯤 살다 보니 시부모님은 제가 시댁에서 집안일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 밥 먹고 있는데 저는 밥도 못 먹고 뭐 더 가져오라고 할까봐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야 밥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고 명절에 시댁에 꼭 가서 일을 해야 하고 하는 것으로 남편과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그때마다 우리나라 남자가 집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서 집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치사해서 집 안 받고 우리 집 먼저 가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 우리 둘이 벌어서 언제 집 장만할래? 집 장만할 돈 모으는 동안 우리 아이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 싸우다가 합의를 본 것이 시댁을 먼저 가긴 하되 음식은 남편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시댁으로 가져가서 제가 만든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좀 덜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게 남편이 집안일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댁 문제만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임신이 되었는데 시부모님은 집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 얘기를 꺼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맞벌이해서 돈 많이 모으지 않았냐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1,000만 원 정도는 확실히 해줄 수 있고 상황 봐서 되는 대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막 화내고 그러더니 자기도 부모님 밉지만 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이거 사기 결혼이라고 너는 너네 부모님 재정 상태도 몰랐냐고 한통속으로 속인 것이라고 따졌더니 자식이 부모님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면서 자기도 너무 억울하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해주지도 않을 집으로 생색은 다 내고 시댁에 무슨 날마다 불러서 일 시키고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강요하시면서 일 시키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고 남편 보고는 쉬고 있으라면서 나만 일하도록 하시고 기념일과 김장날 사람 기분 나쁘게 부려먹고 등등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부모님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런 제 심정을 공감해주고 시부모님이 잘못을 인정만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부모가 집 안 해줬다고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냐고 따지더군요. 저를 무슨 돈이나 밝히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요. 이게 집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냐고, 집 해줄 형편이 안 되면 속이지를 말고 요구하거나 바라는 것이라도 없어야 했다고,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갔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쉴 새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부모는 부모라고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은 대화가 안 통하고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지도 않아서 집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안 보고 살기를 바랬다고 뭔가 결정적인 큰 사건이 없었을 뿐이고 시부모님이 말을 바꾼 것을 계기로 폭발을 하게 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얘기도 했어요. 나중에 아프고 병들면 맨날 저에게 네가 모셔야 한다는 소리 지긋지긋했다고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모셔야지 아들, 딸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 하시더군요. 출가 외인, 너는 땡씨 집안 사람, 땡씨 집 귀신, 친정과 화장실은 멀어야 한다 등등 이런 말씀하시는 꽉 막힌 분들이세요. 그건 옛날에 남자가 다 해오고 여자는 몸만 올 때 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 끝에 가서는 그래도 하지만을 붙여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그런 게 아니라던 분들이십니다. 어른들 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고 하시면서 대화할수록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시부모님은 저와 대화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세뇌를 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이런 얘기 남편에게 전부 다 하고 이런 분들에게 내가 잘할 수 있겠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며느리로서 당연한 것이라 해도 받는 입장에서는 고마워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당신 부모님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있냐고 물었죠. 지금까지 시부모님 행동들로 계속 스트레스 받았지만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 잘하는 거 보면서 참고 당신이 집 가지고 설득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정말 참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내막을 자세하게 우리 부모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내가 이대로 참고 사는 것은 불효막심한 일이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할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30년 넘게 부모님 밑에 살면서 부모의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남편의 말도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진짜 몰랐는지 시부모님과 남편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이혼을 하던지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저는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보고 음식은 원래 당신이 했으니까 음식을 해서 혼자 가져가라고 했죠. 남편은 같이 가자고 열심히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가면 시부모님께 무슨 소리를 하고 올지 모르는데 괜찮겠냐고요. 남편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오라고 하더군요. 명절 전날 음식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른 저녁 차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점심때쯤 도착해서 그때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은 남편이 차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저녁 차리라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네가 할 일을 어딜 남편을 시키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녁 차리는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니 저는 못하겠어서 남편 시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집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맞다고 했어요. 집 해주신다고 해서 그 말 믿고 지금까지 시댁 한여 노릇했는데 거짓말이었고 해줄 능력도 안 되시는 것을 알게 되니 여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죠. 내일도 친정 가서 우리 조상님들 차례나 지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당황하셨는지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아버님 결국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도 네가 땡씨 집안 사람인데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해서야 되겠니?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은 옛날에 남자 집에서 집 해줄 때나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대꾸해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집 해주신다는 말씀 믿고 고생 다 했는데 그게 다 허세였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안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라도 있냐고 여쭤봤어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죠. 며느리를 위세로 누르고 부려먹으려고 집 가지고 사기친 시부모님이 잘못인지 사기당한 것에 실망해서 시댁에 며느리돌이 안 하려고 하는 며느리가 잘못인지 말이에요. 얘기 도중에 남편이 조금이라도 시부모님 편을 들면 다 알면서 같이 저한테 사기를 친 것으로 생각하고 이혼하자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 없더군요. 그럼 도대체 오늘 왜 온 것이냐고 물으시길래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오는 것도 잘못이냐고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앞으로 여기 안 오겠다고 말씀드렸네요. 아버님은 혀를 차시면서 집 때문에 며느리가 이런다고 한탄을 하시길래 말씀 잘하셨다고, 집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셔서 내가 고생한 것이 억울해서 이런다고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시부모가 며느리 시집살이는 시켰을지 몰라도 집과 재산을 물려주기는 했는데
어머님, 아버님처럼 집 해준다고 속여서 며느리 부려먹으려는 시부모님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우리 부모님과 명절 잘 보낼 것이고 싫어하시니 앞으로 여기 올 일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원하신다면 남편도 돌려드릴 것이라고 하고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서 집에 같이 오는데 마음속으로 이상한 소리 한마디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별말 안 하더라고요. 시원하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됐다고 하면서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한 통속이 아니었구나 생각했고요.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한마디로 대답했죠. 집 해주실 때까지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해주신다고 거짓말하신 거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저도 마음 풀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더군요. 집 해줄 여력도 안 되는 분들이니 집 해줘야 마음 풀린다고 하면 겨우 사과할 분들이란 생각 때문에요. 암튼 남편은 변함없이 저를 대하고 있고 저희 부모님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도 남편에게 잘하고 계신 것이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조종하려 하셨으니 남편과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친정에 그렇게 하는데 너는 시댁에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해요. 시부모님에게 못해서 아쉬운 말도 없고 시댁과 부딪힐 일도 없으니 마음이 편하기만 합니다. 이번 사연은 산후도우미를 자처한 시어머니가 힘들다고 도망가더니 이상한 소리를 해서 독한 소리하고 연 끊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딸 낳은 지 얼마 안 된 산모입니다. 시어머니가 기어코 산후조리를 해주시겠다 해서 그러시라고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삐져서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신우가 전화해서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우에게도 제 생각 그대로 말했고 남편에게도 말했어요. 앞으로 저에게 시댁은 없다고요? 시댁과는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엄청 멀어요. 친정은 가깝지만 저희 엄마가 일을 하고 계셔서 산후조리를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고요. 아이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2주 후에 도우미 2주 부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행도 취소하고 굳이 본인이 해주겠다 하시며 산후도우미 줄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싫다고 난리쳤지만 멀리 사는 시부모님이 아기 얼굴 몇 번이나 볼까 싶어서 측은한 마음도 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부 전화 3일만 안 해도 쎄한 목소리를 내시는 시어머니, 여자가 그놈의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말씀만 듣고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던 신우까지 이런 시댁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한 제 잘못이었겠죠.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시고 그 금액을 어머님께 드리는 대신에 도우미에게 요구하듯 시어머니께 그대로 할 테니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고요.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집에 왔고 시어머니는 그 전날 저희 집에 오셨어요. 삼시세끼 누워만 있다가 밥상 차려주시면 나가서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있었고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만들어달라 말씀드렸어요. 신생아가 있는 집이니 청소기는 하루에 2번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물걸레질은 하루 한 번만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원래 속옷은 손빨래를 하는데 이것은 부탁 못 드리겠더라고요. 속옷은 제가 빨았습니다. 젖병 소독, 아기 손수건 삶기 등을 맡겼고 아기 젖 먹이는 시간 빼고는 어머님 손에 맡겼어요. 아기 목욕시킬 때 자세가 산모 관절에 가장 안 좋다고 해서 목욕은 어머님이 시키시고 저는 옆에서 살짝 거드는 정도만 했습니다. 일주일 지나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을 싸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서러워서 가겠다고 하시고는 가버리셨습니다. 며느리한테 밥상 가져다 바치는 자신이 너무 서럽게 느껴져서 더 이상 못 있겠다고 하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가버리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너무 나고 했지만 급한 대로 도움이 구하기 전까지 저희 엄마가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엄마는 직장의 사정을 말하고 다행히 며칠 와주실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고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화내는 저를 혼내고 정말 정신없는 며칠을 보냈네요. 신우가 전화 와서 그러대요.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죄송하다 하라고요. 왈칵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어요. 뭐가 죄송한 것이냐고요? 누워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 받아먹는 것이 잘한 것이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너무 어이없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더니 정도껏 해야지 이러더군요. 이럴까봐 내가 처음부터 그냥 도우미 부르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굳이 오시겠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배려해서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돈도 정도껏 드리면 되는 것이냐고 했더니 그걸 돈으로 꼭 환산을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도우미 비용보다 더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계약을 시어머니가 깨버리셨으니 한 푼도 못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산모에게 삼시세끼 밥상 받으시러 올라오셨던 것 같다고 내가 시어머니 딸이었어도 이랬겠냐고 신우에게 막 쏘아붙였어요. 산모인 며느리 건강이 어떻게 되건 말건 신경도 안 쓰시는 시댁과는 앞으로 안 보고 살 것이라고 말했고요. 신우가 저에게 그게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일이냐고 하더군요. 며느리 몸뚱이가 어떻게 되던 말던 본인 비위 상한다고 도망친 시어머니는 남보다 못한 것 같아서 그런다고 앞으로는 나도 시부모님 신경도 안 쓰고 남처럼 생각하고 살려는데 뭐 잘못된 것 있냐고 했어요. 저랑 전화 끊고 신우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전화가 와서 저에게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산후조리가 그럼 아들 집에 가서 산모 며느리가 해주는 삼시세끼 드시고 손주 재롱 보면서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잔소리나 하시다가 꽁돈 받아가는 것이었냐고 막 쏘아붙였습니다. 애는 눈으로만 보시다가 며느리 밥상 받으려 했는데 뜻대로 안 되셔서 화가 나신 것이냐고 했고 내가 몸조리 잘못해서 몸이 어떻게 되던 말던 신경도 안 쓰시냐고 했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보라길래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앞으로 제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돈 다 주고 도우미 아줌마를 불렀더라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텐데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제대로 해주지도 않으셨어요? 3일 뒤부터는 제가 저녁에 청소기 돌렸습니다. 5일째부터는 아기 젖병 소독도 제가 했고 밥도 안 차려주셔서 제가 차려 먹었고 빨래도 제가 개면서 시어머니 오셔서 산후조리 해준다는 것을 완강하게 거절하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로 시댁 식구들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제 마음도 확실하게 표현했으니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저는 마음 편합니다. 다행히 도우미 아줌마가 좋은 분이시라서 창틀에까지 먼지 하나 없어요. 시어머니께는 돈 전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일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암튼 서운하게 생각할 사람은 저인데 적반하장으로 계속 나오면 평생 안 보고 살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연은 스트레스 주는 신호를 현명한 방법으로 참교육하고 마음 편히 살고 계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폰을 들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적는 글이니 문맥이 맞지 않아도 이해 바래요. 남편은 바보 온달이었습니다. 지금은 온달 장군이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결혼 준비할 때 당사자는 물론 양가에서도 정신없잖아요. 시댁은 남편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친할머니, 아버님, 동생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형님이 있었고요. 어머니는 제가 하셨고 형님과 남편이 따로 가끔 만나고 있었습니다. 양가 모두 넉넉한 형편이 아니어서 부모님께 부담 주지 말자고 남편과 얘기했고 예물 예단 서로 주고받지 않기로 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할머님이 손주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많이는 아니어도 성의는 어느 정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단은 돌려받는 것 없이 300 드렸습니다. 집은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 구했고 맞벌이 하면서 함께 갚아나가기로 했었죠. 다른 것 없이 결혼 반지만 주고받고 예물은 따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하는 말이 형님이 네 여자친구가 혼수 얼마 해오냐고 물었다고 하더군요.
너 장가 가면서 집 대출 받는데 뭐 해준다고 하더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도 예물 안 주는데 했더니 아무것도 못 받아 이랬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돈 말고 명품백을 받고 싶다고 했다는데 그 말 듣고 참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화려하게 결혼식 올리고 예물도 많이 받고 싶은 마음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양쪽 상황을 고려해서 간소화하기로 한 것이었고, 게다가 집 때문에 받은 대출도 함께 갚아나가기로 한 것인데, 형님이 했다는 말을 들으니 뭔가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 어떻게 명품백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도 아니고 대기업 이름 들어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연봉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회사 복지도 좋고요. 그때까지 시아버지가 일 저지르신 것 때문에 남편이 장남이라고 집에 돈 보태고 그러는 동안 다른 형제들은 집에 돈 하나 보탠 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혼수 많이 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혼수, 신행, 예단, 반지, 스드메 등등 하면 돈 몇천만 원 우습게 될 텐데 하는 생각에 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때 남편 얘기가 형님은 명품백에다가 작은아버님 두 분 드릴 예단까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고민하다가 파혼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생각해서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누나가 평소에 선물을 많이 주기도 했고, 예단으로 명품백 얘기했던 것은 그냥 해본 말이었고, 장난식으로 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결혼하고 알았어요. 형님은 그때 그냥 찔러나 보자고 한 소리였고,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한번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말한 형님과 생각 없이 말한 남편 둘 다 두고두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님, 아버님, 시댁 형제들 어떻게 챙겨라 하는 잔소리를 형님이 남편을 통해서 했습니다. 참다 참다 남편에게 한번 엄청 뭐라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형님이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말한 것들도 기분 나빴고, 지금까지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것도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한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소리냐고, 형님은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신은 당신 선에서 자를 얘기들을 나에게 옮기는데, 나 더 이상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생각 없이 말했을 수 있는데 제일 못된 것은 당신이라고 했는데 아무 대꾸 없이 기분 상한 표정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친정에 가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시댁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각오로 했던 것이었어요. 친정 식구들 분위기 싸해지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있는데 그쪽 부부와 만날 때마다 있었던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분들이 그딴 식으로 했는데 재수 씨가 결혼해 준 거면 넌 재수 씨한테 고마워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멍청하게 고집부리다 이혼당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살라고 하더군요. 이런 말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없거나 더 엇나가려고 하면 애도 없겠다. 저는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차차 달라지더군요. 신우 말을 생각 없이 저에게 옮기는 것이 언젠가부터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지나고 나서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했길래 착했던 동생이 변했냐고요. 저도 참지 않고 그전부터 있었던 일 전부 얘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동생한테 선물 줬던 것들 결혼할 때 돌려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나 자격이 있냐고요. 누나 자격도 없으면서 괜한 소리해서 동생 이혼당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형님과 통화 내용 남편에게 모두 말했고 남편은 그때부터 형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로도 형님이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몇 번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그런 소리 해서 동생 부부 갈라놓지 말고 철 좀 들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괜히 집안 분란 일으킬 거면 집에 오지도 말라고 했다 합니다. 남편이 달라지니 처음에는 얼떨떨했는데 남편과 사이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무조건 제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남편이 더 듬직해 보이고 바보같이 누나 말이나 전하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회사 동료와 무슨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면 듣지도 않고 저는 남편 편만 들게 되더라고요. 이런 게 이상적인 부부 사이 아닐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이 돈 더 많이 버니까 절대 집안일 시키지 말라던 시어머니가 전세 역전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가 낳은 부부입니다. 저희 둘 사이는 문제도 없고 사이 좋아요. 시어머니 혼자만 불만이 많으십니다. 지금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남편도 자기 엄마이지만 약간은 고소하게 생각한답니다. 각설하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결혼하고 3년이 다 되도록 맞벌이하면서 육아와 가사일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불만이 없지는 않았지만 불만을 안 갖도록 노력했어요. 솔직히 남편에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았죠. 남편과 5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9시에 출근해서 거의 매일 야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후 700 정도 받았습니다. 저는 주 5일 일하고 9시 출근, 4시 퇴근, 그리고 급여는 200 조금 넘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제가 집안일 다 하고 육아도 다 하는 것에 불만은 없었어요. 그만큼 남편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일요일에 하루 종일 잠을 자기는 하지만 일어나면 청소기라도 돌리고 제가 빨래 개고 있으면 옆에 와서 함께 빨래도 개고 했으니까요. 날씨가 괜찮으면 아이 데리고 산책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요. 처음에는 맞벌이니까 많이 벌던 적게 벌던 가사와 육아는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요일 낮에 자다 일어난 남편이 집안일 한다고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엾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자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요일에 남편 자는데 방해되지 않게 아이와 조용히 있거나 친정에 다녀오거나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해도 얼마나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지 없던 불만도 생기게 만드는 분이에요. 저만 만나면 잔소리를 하시는데 일요일 하루 쉬는 남편 혹시라도 집안일 같은 거 시키지 말아라. 나가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힘들게 일하는 것이다. 너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 돈을 그거밖에 못 받는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남편을 나름 배려해주고 사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앞서가니까 말이죠. 그리고 평소에도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호강하고 산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3년 지나서 남편은 이직을 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급여는 조금 적은 회사로 옮겼는데 일하는 것에 비하면 옮긴 회사가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제가 버는 것보다 3배 이상을 버는데 자기 주말에 이틀 쉰다고 그동안 못 해줘서 미안하다며 가사, 육아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3배를 버는 사람인데 무슨 집안일을 하냐고 내가 다 한다고 이러면서 서로 배려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계속 잔소리와 무시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돈 버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큰데 맞벌이라고 남편 집안일 시키면 안 되는 거다. 이게 시어머니의 논리였죠. 저도 시어머니와 생각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싫다는 남편 강제로 집안일 시킨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혼내듯이 말씀하시니 정말 짜증이 나더군요. 꼭 남편 안 볼 때만 이런 말씀하시고 남편 앞에서는 저를 엄청 아끼는 척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제가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도 알고 있었고 가끔은 남편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 말해준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직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하나 사서 들어가겠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왔다고 너희 전세금에 돈을 보태줄 테니 집을 하나 사라고 하셨어요. 전세금 빼서 넙죽 부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았던 것은 얼마 안 있으면 다 갚게 됩니다. 명의는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처가에서 집 해줘서 자기는 집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고 엄청 감사한 마음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만날 때마다 덕분에 좋은 집에 산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댁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날도 늘 하시던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와 함께 음식을 차리고 나르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해도 될 일을 남편까지 나서게 해서야 되겠냐고요? 저도 조용히 말씀드렸죠. 집을 친정에서 해준 것이니 남편이 집안일 다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는 편이기는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대출 없이 이런 집 장만하는 거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자한테 저런 일 시키는 것은 남들 보기 안 좋다고 하시더군요. 처가에서 집을 받아놓고 저런 일도 안 하면 남들이 양심도 없는 인간이라고 욕한다고 대꾸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그날 내내 불편한 표정으로 계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남편이 시부모님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처가에서 집을 해줘서 집안일, 아이 보는 일, 자기가 다 해야 하는데 퇴근하기 전에 제가 일을 다 해놓아서 미안해 죽겠다고요? 아버님은 웃으시면서 남편 말이 맞다고, 세상에 공짜 없다고, 사돈께도 잘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님 식사는 잘 얻어 드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때 시어머니 표정 관리 안 되고 남편은 눈치 없이 계속 떠들어대는데 저도 몇 마디 거들었죠. 시어머니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데 따가운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처음 샀을 때에 비해서 2배 넘게 올랐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또 집안일은 여자가 어쩌고 하시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하기를 집 해온 여자는 집안일 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말이 맞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려고 해서 나도 집안일 더 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 처가에서 집 받아놓고 어머님 말씀대로 남자라고 집안일 안 하는 남편이었다면 그런 양심 없는 인간이랑은 못 살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 눈총이 정말 따가웠네요. 시어머니는 안 바뀌실 것 같아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버님도 시어머니의 감성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이다네요.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너무 자본주의 부부인가 봐요. 이번 사연은 상식 이하의 시부모를 버리고 마음 편히 살고 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분이나 시부모님과 연을 끊었다는 분들의 글을 보고 깊이 공감을 하며 위로도 받고 지내는 여자입니다. 30대 중반이고 결혼한 지 1년 좀 안 됐어요. 사연에서 보면 시부모님과 연을 끊을 때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아내의 편이어야 한다는 것.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이혼이거나 고구마 100만 개 먹으며 참고 산다는 사연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과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혼하거나 시부모를 안 보고 살거나 둘 중 하나가 이루어져야 제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충분히 힘들었지만 나중에 후회나 없도록 참을 만큼 참고 결정하자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시모는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 갔다가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집으로 갔는데 저녁에 전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안 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차로 10분 거리라서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어쨌든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하루라도 안부 전화 빠뜨리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바쁠 때는 남편에게 안부 전화 드리고 제가 바빠서 전화 못한다고 말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 아들이 전화하는 것은 안부 전화가 아니라더군요.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해야지 아들이 하는 것은 무효라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이상하다고 했더니 자기 엄마는 잘못한 것 없다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이상하답니다. 원하는 대로 하루 한 번 전화드리기가 뭐가 어려워서 이러냐고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안부 전화 때문에 남편과 가끔 말다툼을 하곤 했는데 그럼 남편은 왜 우리 집에 전화를 안 하냐고 했더니 사위와 며느리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더군요. 그런 식으로 3개월을 시달렸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목 디스크가 재발했어요.
너무 아파서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병가를 내고 친정에 가서 친정 근처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한 날 시어머니 전화로 네가 전화 안 해서 기분 나빠 있었는데 아파서 그랬다니까 입원 한 번만 특별히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 끊고 나면 아버님께 따로 전화드려서 입원했다고 말씀드리라 하셨습니다. 통화할 때 아버님은 어머님 바로 옆에 계셨는데 말이죠. 목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행히 좀 호전되어서 퇴원을 했어요. 제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는지 친정엄마가 약이라도 지어주시겠다고 한의원에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맥 짚었더니 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군요. 목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이 다 안 좋으니 한약보다 정신과에 가보라고 해서 정신과 가서 진료받고 약 받았습니다. 정신과 다녀와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니 어머니께 전화드렸다고 하더군요. 차마 어머니가 전화 강요하고 스트레스 줘서 제가 아프다는 말은 못하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다네요. 다음 날이 쉬는 날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시어머니 전화가 왔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무뚝뚝한 말투로 얘기를 하니 기분이 나빴는지 끈짜는 말도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시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 전화는 안 받고 남편에게 아버님은 왜 전화를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이랑 끝장을 내던지 너랑 끝장을 내던지 하겠다고 말하고는 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그냥 나랑 끝장을 내자고 했어요.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결혼을 한 것인데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한 적이 없었고 몸까지 안 좋아져서 이러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구는데 그 편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과는 더더욱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놔줄 테니 부모님의 착한 아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나가더니 한참 뒤에 남편이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그동안 자기가 중간에서 잘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그런 얘기 믿어지지도 않고 이혼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마음 안 아프게 한다고 하더니 집에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고 맹세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참아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남편은 그날 시댁에 가서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저 때문에 아들도 버렸다며 앞뒤 안 맞는 소리만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대요. 남편은 형이랑 형수가 엄마 안 보고 사는 것을 속으로 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해가 간다고 하며 자기도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대요.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은 변함없이 잘했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나 문자도 자주 드리고 이제 결혼 생활다운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간에 시어머니 전화가 2번 걸려왔어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저에게 적반하장으로 네 잘못을 반성 많이 했냐고 하더군요. 제가 해야 할 반성 같은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차피 어머님과 아버님은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이니 반성을 하거나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연 끊고 평생 사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부모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있냐고 하더군요. 아무리 부모여도 사람 같아야 얘기를 하고 싶지 않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한테는 전화도 잘하고 자주 찾아뵙는데 정작 자기 부모에게는 왜 연을 끊고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군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부모님을 싫어해도 두 분은 똑같아서 서로 마음이 잘 맞으니 행복하게 사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아주버님네는 아주버님네대로 따로따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연락하면 지금까지 저 괴롭혀서 정신과 약 먹게 하고 했던 증거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할 테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롭다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 생각하니까 벌써 마음의 병이 낫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게 되고 지금은 남편과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 전날 며느리 혼자 오라는 시어머니에게 독서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설에는 친정에 갈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갈지 남편과 함께 갈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논리도 없이 저를 혼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시댁 뒤집어 놓고 연 끊겠다 말하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다 되어 갑니다. 명절에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항상 말씀하시길, 너는 누가 너 잡아먹을까봐 남편 달고 오냐? 자는 애 억지로 깨워서 오는 거냐? 앞으로 올 때는 너 혼자 오너라. 제가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 같이 오는 거냐? 하셨습니다. 신혼 때 이 말씀 듣고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번에 대박이었어요. 저희는 거의 주말마다 시댁에 갔거든요. 주말이 주말인지 업무의 연속인지 그나마 남편이 2주에 한 번 가겠다고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때마다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제가 출근해야 한다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직장 동료들이랑 놀러 간다고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남편 회사 간다고 하면 항상 저에게 혼자서 뭐 하냐고 너 혼자 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번 설에 제가 장을 봐서 간다고 하니까 시아버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어요. 장은 너와 시어머니가 보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귀한 아드님 힘들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너희는 회사 다니니까 한가한 시어머니가 조금씩 장을 보면 된다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오라 하시더군요. 대신 네 남편 피곤한데 자는 거 깨우지 말고 혼자 오라고. 남편은 와도 하는 일도 없으니 뭐하러 매번 데리고 오냐더군요.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이제 너만 와도 편한 시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시험이 서운하다 하셨어요. 남편한테 시어머니 말씀 그대로 전해주었더니 남편은 무조건 자기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이럴 때마다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남편과 비슷하게 돈 벌고 있고 제가 출근은 이르고 퇴근은 늦습니다. 지난 추석에 차례 지내고 시할머니 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연휴 끝나고 바로 출근해서 회사에서 쌍코피 터졌어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맺고 끊는 것은 못 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서운하지 마시라고도 하고 제 편도 들어야 하고 중간에서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명절 전날 시댁에 11시쯤 도착했는데 시부모님 쌍으로 저에게 도대체 며느리가 뭘 배우고 시집 왔냐고 뭐라 하셔서 남편이 지금까지 점심 먹고 명절 음식 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일찍 온 것인데 왜 이러시냐고 제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때 제가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몇 번을 여쭤봐도 알아서 하라 하셔놓고 이러신 것이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왜 잡으시려 하냐고 했다가 시댁 난리 났었습니다. 어머니 며칠간 서운하다고 알아놓고 아버님은 남편에게 전화로 계속 난리치셨어요. 그때 남편도 마음이 많이 아팠나 봐요. 그 뒤로 확실하게 커버를 못 해주더군요. 어쨌든 남편은 저와 같이 시댁에 가려고 하거든요. 혼자 시댁에 왜 가냐고 가도 같이 가야지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제가 깨워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면 밥 챙겨 먹기 귀찮고 시어머니가 해준 음식 먹고 싶어서 같이 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대박. 그래도 너 혼자 와. 이거였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결국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것들이 내 말이 웃음냐? 왜 또 자는 애 깨워서 데리고 왔어? 이러셨어요. 남편이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어서 온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 최대한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이 아버님과 방에 들어가니까 시어머니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너 진짜 나한테 한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정말 호되게 한번 혼나볼래? 이러시더군요.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든 생각이 좋게 넘겨서는 제가 스트레스 받아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시댁에 혼자 오는 며느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시댁에 거의 매주 가는 사람들도 없다고도 했고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제가 더 많은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맞벌이를 하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인데 아들은 주말에 피곤할까봐 며느리 혼자 시댁에 와서 일하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어머님뿐일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 듣고 시어머니는 너 정말 혼나야겠구나 하시는데 뭘 가지고 혼내시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고 했어요. 아무런 논리도 없이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혼날 일이라 하시더군요. 제 잘못을 얘기하면서 혼을 내신다면 혼나겠는데 이건 그냥 이유 없이 화를 내시는 것이니 아무리 어른이라도 안 참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참아들인 것만으로도 나는 효부 노릇 다 했으니 이젠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맞춰주라고 우리 부모님이 저 키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친정에나 잘할 테니 그리 아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설에 친정에 가서 친정엄마 일이나 도와드리고 조상님 차례나 지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또 뭐라고 언성 높여 말씀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어머님 딸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시고 남의 딸한테는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안 참을래요. 이러다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남편 불러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 전부 말했는데 남편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친정엄마에게 전화로 이번 설에는 집에 간다고 했더니 좀 놀라신 것 같지만 그냥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가서 설명해 드려야죠. 앞으로 시댁에 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남편 혼자 가는 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고요. 시부모님 생각하면 화만 나요. 평생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큰 감동을 주는 글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 편의점 다녀왔는데 눈물이 납니다. 한 11시 넘어 편의점에 맥주 사러 슬리퍼 신고 나왔는데 와, 발등이 찢어지게 시려웠습니다. 도착해서 4캔 고르고 계산하려 하는데 과자 코너에서 한 대여섯 살쯤 보이는 남자아이가 후루룩 뛰어오더니 계산대에 과자를 올려놓더라고요. 제 앞에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초딩 같아 보였습니다. 남자아이가 가지고 온 과자 바코드를 찍고는 금액을 말하자 누나였는지 이건 비싸서 안 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또 쪼르르 뛰어가서 고민도 없이 부피가 작아 보이는 과자를 또 집어서 올려놓더라고요. 역시 한도초과. 무얼 사나 힐끔 보니 컵라면 2개와 소시지, 삼각김밥 하나, 대충 느낌이 오더군요. 제가 이사 오기 전 동네에서도 한 어린 자매가 요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 약간 정을 베푼답시고 살짝 도와줬던 게 떠올라서 저기 아저씨 빨리 계산하게 해주면 너희 먹고 싶은 것 다 사줄게. 순간 짱구 굴려 말한 게 이거였네요. 뭔가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었어야 했는데 누나로 보이는 아이가 잠시 주춤하더니 쓱 뒤로 물러서네요. 일단 제 것 계산하고 나서 내려다 보니 두 아이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200일 가까이 된 딸랑구 생각도 나고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아이들 옷차림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이 추운 날 두꺼운 패딩 점퍼도 아니고 늦가을에나 입을 만한 외투에 무튼 그랬습니다. 너희가 양보해 주어서 아저씨가 선물하는 것이니 돈도 아저씨가 다 내줄 거야. 먹고 싶은 것들 다 골라서 여기 담아볼래? 엄청 많이 골라도 돼.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없고 쭈뼛거리며 서서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카운터에 아이들이 사려 했던 물건들 바구니에 쏟아놓고 라면 코너에 컵라면 몇 가지를 담아서 다시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조금씩 고르네요. 그래봐야 과자 2개, 여자아이는 진짜로 맘짓. 주방 세제를 넣더라고요. 먹을 것은 하나 안 고르고요. 순간 끈 풀려버려서 바구니 하나 더 들고는 과자며 라면, 소시지, 빵 등등 골라 담아 한 바구니 더 만들어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너희가 양보해 주는 게 너무 이뻐서 아저씨가 사주는 거야. 겁내거나 걱정 말고 그냥 가져가서 맛있게 먹어. 하니 힘없는 소리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얼른 가. 춥다. 하고 제 집 가는 척하고 갔습니다. 편의점이 모퉁이라 다시 슬쩍 보니 가로등 아래서 봉지를 이리저리 휘저으면서 뭐가 있나 보고 있더군요.
봉지 안을 보던 동생 아이가 고개를 들면서 씩 웃는 게 지금도 생각나고 걸어오면서 진짜 주룩주룩 울었습니다. 더 깊게 아이들에게 이거저거 묻는 게 되려 상처가 될까 참았는데 지금은 좀 사정을 알고 싶기까지 하네요. 와이프는 제가 이러는 게 오지랖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이번 사연은 며느리 지적 못해 안달난 허점투성이 시부모님을 지적하며 큰 망신을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8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 둘 키우랴, 직장 다니랴, 하루하루가 전쟁같이 느껴지는 워킹맘입니다. 신랑이 집안일도 그렇고,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좀이라도 더 하려 하는 사람이라 살만합니다. 신랑과 서로 다독이며 서로 힘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신랑만 보면 워킹맘으로 사는 것도 힘든 줄 모르겠을 정도인데 시댁만 생각하면 가끔 기분이 안 좋아지곤 합니다. 시부모님은 남의 허물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는 분들입니다. 본인들의 허물은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요. 본인들은 더한 사람들이면서 남들에게는 심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처음에 시댁에 갔을 때 옷차림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시댁에 가면 부엌에서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편한 옷을 입고 갔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번갈아 가면서 시댁에 그렇게 편하게 입고 왔냐고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뭐 손님인가요? 손님 대접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시부모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시댁에 가는데 그럼 시부모님도 옷을 어느 정도는 차려입고 계셔야죠. 씻지도 않고 자고 일어난 그대로 저를 맞이하셨으면서 저에게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지금까지도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시부모님께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왔어요. 젓가락질을 저는 중지가 젓가락 사이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요. 둘 다 틀린 방법이 아닌데 제가 시댁과 다른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한다고 젓가락질 못한다는 소리도 들었네요. 밥상 위에 수저 놓는 법, 밥 먹을 때 앉는 자세 등 별 시덥지 않은 것들부터 참 버라이어티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저에게 집에서 그런 것도 못 배웠냐는 말씀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작정했을 때 가족을 건드리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부모를 말이죠. 가정교육까지 들먹이시니 반발심을 넘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항상 예의, 격식, 집안 같은 것을 따지시는 분들인데 사실상 시댁 식구들이 지적받을 일이 더 많거든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누구라도 지적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적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고요. 신랑이 사소한 것 가지고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도 내 식구인데 가르쳐야지 이러시면서 바뀌지 않더군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넘겨왔지만 이게 5년 넘게 지속되니까 짜증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완벽하신 분들이면서 이런 잔소리를 하시고 예의와 격식을 따지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단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데 시부모님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허점이 많은 분들이면서 남들의 허점을 들쑤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 지적도 저한테나 대놓고 그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지적 못하고 뒤에서 욕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의 대부분이 남들 뒷담화인 분들과 대화하는 거 저는 싫더라고요. 저도 시부모님의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데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에게는 관대하신지,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고 엄격하신지 정말 내로남불의 정석 같은 분들이라는 사실에 더 놀라게 되더군요. 제가 시어머니께 사소한 것들 지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건의 시작은 밥상에서였습니다. 결혼 전에 신랑은 쩝쩝거리면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는다고 하며 넘기기에는 신랑의 쩝쩝거리는 소리가 거슬렸어요. 제가 잔소리해서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서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회사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신랑에게 쩝쩝거리지 말라고 대놓고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고치고 나니까 그때서야 거슬렸었다고 말하면서 잘 고쳤다고 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알게 되었어요. 신랑이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이 집안 내력이라는 사실을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음식을 쩝쩝 소리를 내며 드시고 시동생도 그렇더군요. 지난 주말에 명절 음식 재료도 좀 사놓고 준비도 좀 하기 위해서 시댁에 갔습니다. 오후에 가서 저녁 먹고 돌아왔는데 저녁을 먹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저녁은 갈빗집에 가서 먹었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쩝쩝 소리를 내시며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좀 이른 시간에 가서 그런지 손님도 별로 없어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변이 시끄럽기라도 하면 괜찮은데 조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더라고요. 아버님은 국물을 숟가락을 떠서 드시는데 후루룩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시는 것 같이 그 소리가 참 커요. 그리고 함께 먹는 된장찌개에서 좋아하는 건더기를 건져 드시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찌개를 헤집어 놓습니다. 제가 시부모님께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소리 내지 마시고 드시라고요.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있는데 자꾸 주변에서 쳐다보는 것 같아서 창피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먹는 찌개를 그렇게 헤집어 놓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니 신경 쓰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보고 얘가 왜 유난을 떠냐고 하시더군요.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식사 예절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식사할 때 쩝쩝 소리 내는 것도 그렇고 반찬 헤집어 놓는 것도 기본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계속 잔소리하듯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사람들이 같이 밥 먹기 싫어한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다고 했더니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수군거리더군요. 신랑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쩝쩝거리는 거 내가 겨우 고쳐놨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어른이라 지금까지 말 못하고 있었다고 솔직히 시댁에서 밥 먹기 싫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가 오늘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애들도 보고 배울까봐 무서워서 그런다고 했죠. 주변에서 수군대고 쳐다보고 하는 것을 느끼셨는지 시부모님은 그때부터 조용히 드시더군요. 근데 정말 대박이었던 게 옆 테이블에 시부모님과 비슷한 연배인 남자분이 계셨는데 일어나시면서 하는 말씀이 저 집은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한참 배워야겠구만 이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못 들은 척 하셨지만 두 분 모두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당한 게 많아서 그런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도 앞으로는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반찬이나 국 헤집어 놓는 것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신랑도 내가 고쳐놓았으니 다행이지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도 쩝쩝거리면서 밥 먹었으면 우리 부모님이 가정교육 형편없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시부모님의 단점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려고요. 참 많거든요. 코푼 휴지 탁자에 올려두었다가 나중에 버리는 어머님, 식사 도중 서슴지 않고 방귀 뀌시는 아버님, 이건 지적할 거리가 되지만 시부모님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소한 것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가 당했던 것처럼 시부모님께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으셨냐고 하고 싶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근데 꼭 하긴 할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속으로 욕해요.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요. 시부모님이 내로남불이 심한 분들이네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창피당했던 일도 있었을 텐데 참 대쪽 같은 분들인가 봅니다. 잘하셨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고쳐드릴 건 고쳐드려야죠.